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국민은행 사전과세 가이드와 세일즈 면접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을 보는 다른 은행들과는 조금 달리 지난번부터 사전과제를 주고 그 PT 발표와 세일즈를 1차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면접 유형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전과제와 세일즈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면접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전과제 그리고 세일즈 면접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전과제를 통해 PT 면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 그리고 세일즈 면접까지 보고 나서 꼬리 질문 순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랑 면접 컨설팅 진행하시게 되면 이 세 가지 과정 모두 진행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특강에서는 이 사전과제와 PT 대비 그리고 세일즈 면접으로 나눠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사전과제일 거기 때문에 사전과제 어떻게 진행될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과제에서 뭘 보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기재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아이디어 어떻게 도출하면 좋을지, 그리고 예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금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디지털 격차를 줄여갈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제를 보시고 너무 막연하다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모두 버리고 우리 인성 면접으로 갔을 때 너 디지털 그 격차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은행 준비하셨던 분들이면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셨던 분들은 그 아이디어의 근거만 찾아서 덧붙여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준비하는 법 살펴볼게요. 이 보고자 하는 내용, 사전과제 그리고 PT 면접을 통해서 국민은행이 보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내가 좀 신박한 아이디어를 꺼내서 설명을 해야겠다는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계신데 면접관들은 물론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보지만 이 PT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상품을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인지 어떤 그 이미지를 어떤 말투를 또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PT 면접 설명을 해주실 때는 적절한 예시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게 가장 잘 드러내고 이목을 끌 수 있는 게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적절한 예시와 비유로 면접관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의 설명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걸 이런 흐름이라는 거를 쉽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인가를 보려고 해요. 요즘 MBTI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S 유형인, N 유형인이 나뉘게 되죠. 실제로 저한테 이제 수업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소위 쉽게 말해서 S유형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주어진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개선하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N유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내시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에 합격하셨던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어떤 방법이든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속한다고 해서 절대 합격을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인지 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역시 이 사전과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평소에 금융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은행 그 인성면접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꼭 나오는 질문이죠. 지점 방문을 해봤냐? 우리 은행 앱을 사용해봤냐? 라고 했을 때 확실히 그 해당 은행의 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앱의 개선점을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실제 사용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불편한 점을 꺼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UI가 별로다, 속도가 느리다 이런 식으로 조금 겉도는 식의 개선점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전과제 PT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금융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금융 어플을 좀 다양하게 접해봤고 또 얼마나 잘 알고 비교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코딩을 할 줄 알고 데이터를 돌릴 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디지털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제시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정말 디지털 역량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여러 앱을 써봤고 이 앱에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알았어 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번에 주제가 디지털이지만 결국은 우리 유비들에게 원하는 디지털이라 함은
창구에서 고객들이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 또 다른 은행과 다른 금융 앱을 봤을 때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또 관련 담당자 부서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비에게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디지털 금융에 관심 있고 이만큼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야. 고객들이 보니까 주로 이런 걸 불편해해.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 면접을 통해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면 좋을 앱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뭐 지난번 제가 템플릿을 그대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KB 마이머니나 리브, 스타뱅킹 이런 앱을 통해서 자산관리 앱, 이거는 마이데이터랑 연결될 수 있고 간편 송금, 간편 결제, 그리고 종합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예시에 나왔던 게 핀테크도 예시에 있었고요. 그 ICT, 그 외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빅테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등등 메타버스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디지털 금융 기술을 혹시 활용한 것이 있는지 우리 비교를 위해서 반드시 그 앱들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은행이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반드시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먼저 서론에서는 특성과 장단점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디지털 금융을 택한 이유가 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풀어봐 주시면 되는데, 이 디지털 격차 원인에 대해서도 풀라고 했잖아요.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예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요 원인은 앞으로 와도 되고요. 본론에 있어도 돼요. 내가 꺼낼 아이디어 방안이 여기에 완전 밀접하게 접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 해소 방안에 해소 방안 해놓고 첫 번째 원인과 뭐 근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에 이 디지털 격차 원인을 넣어서 풀어주셔도 돼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아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 방안을 꺼냈어 라는 거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왜 격차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주시거나 혹은 내가 도저히 그냥 하나로 통일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딱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원인별로 만약에 디지털 격차가 생기는 원인이 A라면 저는 본론에서 이 디지털 격차 원인별로 해결 방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원인이 A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A를 해결하기 위해 A-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별로 해소 방안을 꺼내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주요 원인을 초이스 하셔서 이 주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분만의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둘 중 하나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쯤에 현재 KB국민은행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과 어떻게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기재 순서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서본, 본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여기 결론이에요. 서본, 결 쭉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론은 내 발표를 아우르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컨설팅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좀 해드리는 게 이 서론 부분에 어느 정도 그 스크립을 좀 같이 짜드리는 거거든요. 이 발표가 무작정 내 아이디어 발표하겠습니다. 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도 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라고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예니까 그냥 흐름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에서 마이데이터 자체가 인식 자체가 좀 낮은 게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왜 면접관님께서는 최근 어떤 연예인이 한 다이어트 병원 한번 먹어본 음식인데 그게 왜 먹고 싶냐 이런 명언을 들어보신 적 있냐.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사용해봤고 익숙했던 거에 끌리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나 호기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같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느 나라에 있는 그 다른 음식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의 경우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먹고 싶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한 다음에 금융 어플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존에서 이용해왔던 간편결제나 송금, 예금 이런 것들은 송금 이런 것들은 이미 중장년층 역시 익숙하게 사용을 해왔지만 자산관리라는 그 생소한 개념, 게다가 그 자산관리를 어플로 해준다는 그 생소한 개념으로 인해 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화두에서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질문과 예시를 들어서 저 사람이 듣기 쉽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금융에 대한 소개,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소개, 그리고 특성, 장단점, 그리고 현황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격차 원인을 포함해 주셔도 되고 본론으로 넘겨주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할 이 뒤로 넘어갈 거에 대한 리드매트,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제안할 수 있는 이 A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이디어를 꺼내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해당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마이데이터가 잘 이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 공인인증서로 연동하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우리 KB국민은행에 뭐 지문으로 한 번에 나를 정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생체인식을 국민은행이랑 연계를 해서 바로 공인인증서 정보 불러오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체인식 연동이다.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현재 문제는 그 공인인증서 연동이나 이런 불편함 때문이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A-2 생체인식 연동 방법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존 개선 아이디어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 그리고 이 방향, 서비스 진행 방향 등도 부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는 분들이라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씀하실 때 먼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얘기하게 된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이 A 방식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5060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은퇴나 노후 부담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이어주기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 도입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기대 효과까지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면 좋을지 저희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도출하기 위해 저라면은 과제를 어떤 걸 낼까를 저도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왜 격차가 발생할까요? 디지털 격차가 왜 발생할까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왜 어르신들이, 왜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이 사용하면은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을까? 이걸 몰라서 그런 걸까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에 따른 키워드부터 좀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 갖고 가면은 마이데이터 5060 중장년층들은 리스크가 두려워서 안 쓸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고, 접근성이 낮아서 혹은 노후에 대한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한 것 때문에 노노족이 있어서, 아니면은 이 마이데이터라는 불신이 있어서, 금융 추천, 상품 추천이라는 불신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이 키워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 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노족이라고 하면 늙는 걸 싫어하는 그런 족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요즘 노노족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에 이런 걸 접목해서 유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 5060 혹은 이 중장년층, 이걸 사용하지 않는 중장년층들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걸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셔도 돼요. 이것처럼 끌어올 수 있는 유도안이나 사람들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을 해주시면 돼요. 끌어올 수 있는 유도안이나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원인,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용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류를 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필요성을 느끼게 할까? 관심사를 해서 이렇게 할까? 라는 여러분의 아이디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사 키워드랑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니어, 구독경제, 언택트, 자투리 투자 등 요즘 나와 있는 주식 투자 이렇게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시사 이슈랑 연결지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랑 어떻게 연계하면 좋겠다. 이거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유도 방안의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은 이종산업과의 연계나 특정 산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여기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이어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서론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본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한 개요가 나와야 됩니다. 전략명,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주로 이용을 하게 될지, 그리고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방안,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꺼낸 이유가 뭔지를 당연히 그 뒤에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쭉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와 접목하기인데요. KB에서 혹시 비슷한 앱이 있다면 그 앱과 연계해서 어떻게 합시다라는 걸 본론으로 올리셔도 이게 결론에 내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대 효과, 금융적인 측면의 기대 효과, 은행에서의 기대 효과, 고객의 기대 효과, 사회적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까지 이 순으로 본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 선배들의 팁을 좀 살펴보자면요. 작년 선배들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은 실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5060을 대상으로 뭐 내가 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내가 근거를 끌어내기 위해 이 앱을 사용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진짜 약 8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셨던 결과를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별점 분석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 내가 총 몇 개를 분석했는데 주로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면서 별점을 분석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서본결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분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서론에서 질문한 부분, 그리고 찾은 현황, 그리고 내용까지 쭉 이어졌던 게 가장 기억에 남으니까요. 여러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서본결이 부드럽게 이어지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많이 삽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뭐 출처를 밝혀서 갖고 오시던지 삽입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예시를 간략하게 볼게요. 뭐 첫 번째, 뭐 여기 서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금융기술의 특징, 그리고 분석, 여기에 뭐 장단점 분석해 주시면 되거나 일반적인 장단점 작성해 주셔도 되고 여러 번만의 특징을 갖고 그리고 기준을 갖고 조금 비교 분석해 준다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로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격차의 주요 원인, 요게 작성하셔도 되고 요게 본론에 하셔도 되고 서론에 하셔도 돼요. 작성하시고 방향 제안, 배경 설명, 이렇다,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이 양식은 그냥 이런 흐름으로 작성하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현황 분석 서론, 그리고 두 번째 본론, 세 번째 결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저희 세일즈 면접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면접 준비 시간 한 15분 정도 되고요. 세일즈 10분 내에 하고 Q&A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면접관 두 분이 고객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 분이 여러분이 판매를 하게 되시고 고객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이 된다라고 합격하신 분이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고요. KB국민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해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적금, 신용카드, 대출, 펀드, 보험, 신탁 등 여러분이 그 국민은행에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나는 이 상품이 오면 주로 어떤 식으로 판매하겠다. 이거는 어떤 대상한테 판매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간략하게라도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대출 이쪽으로 넘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예적금, 신용카드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별 특징을 저는 좀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대학생, 취준생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10대, 20대인지 30, 40대인지 5, 60대인지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 이 사람이 겪는 세계 중기의 이슈들이 있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 현황이나 혹은 특징들이 모두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세일즈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 볼게요. 50대 자영업자라면 고객님께서는 자영업자시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하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싶다라고 잘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판매할지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스터디 하시게 되면 상품 2개 두고 비교하는 연습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품 설명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쉽지만 적립식과 뭐 할인식 이런 식 것도 어떻게 비교해서 어떻게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 어려운 용어들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쉽게 풀어줄 수 있는지를 미리 단어 같은 걸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은행 면접을 가는 기본 예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할 때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셔서 하면 좋을 거예요. 국민은행 뭐 이렇게 정맥 인증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어플이나 서비스랑 연계지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실 때 스터디끼리 연령대와 직장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해 수준 어떤 혜택을 선호할지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하나의 노트처럼 좀 정리를 해두시면 편해지실 거고요. 세일즈 순서만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인사해 주시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시거나 혹은 저 너무 덥네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불만을 해소해드릴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이 상품을 이용하려는 용도와 목적, 상황 파악 등을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을 추천해 주실 때는 왜 이 상품인지 다른 상품과 비교해 주셔야 하거나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고객 관점에서 예를 들어 대출이라고 했을 때 고객님이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 고객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그냥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금액을 명확히 제시하게 어떻게 하면 고객 관점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이 상품이요가 아니라 이 상품과 이 상품을 봤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 고객님께 이게 더 좋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비교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그냥 가겠다 혹은 고민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고객님 그럼 다음에 방문해주세요도 좋지만 우리 아무래도 금융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잡아주세요. 고객님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어필 한 번 더 잡기보다 어필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한 번 더 어필해주시고 그리고 국민은행의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거는 어디에 넣어도 되지만 혹시 어필 안 했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국민은행 1차 면접 제가 정말 말을 빠르게 내용이 많아서 말을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전과제 12일까지죠. 여러분 일단 사전과제에서 조금 내가 말이 이어지게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사전과제를 다 만들고 보셨다면은 이미 만들었지만 이 만든 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주시면 되고 스터디에서는 세일즈든 뭐든 서로 매섭게 PT든 매섭게 꼬리를 좀 물어봐 주시고 가장 좋은 건 스스로 좀 녹화를 하세요. 녹화하셔서 내가 은행 갔는데 창구에서 나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난 기분이 어떨까? 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요. 세일즈를 특히 스터디, 저는 웬만하면 이거 스터디 잡아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스터디 잡아서 최대한 서로 진상이 되어 주시면서 설명 듣고 많은 걸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KB 1차 면접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렵게 통과하신 만큼 꼭 최종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